예, 낮에는 날씨가 제법 더웠는데 원건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흔히 최고의 최상법이라고 하는 관아선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선을 하면 안심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둘째는 지혜가 아주 밝아져요. 부처님과 같은 천재성을 발굴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간화선은 생활선이다 라는 그런 내용과 선을 하면 건강에도 아주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체가 유심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 선도 잘하느냐 못하느냐,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 자기 의지에 달렸어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느냐 출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게 괴롭게 사느냐는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참선자가 참으로 발심을 해서 진정으로 이 공부에 자신을 막 던지고 바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께서 오늘 출발하실 때 예사로운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안 했을 거래요. 특별한 그런 마음을 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좀 대단한 정진을 해서 화두가 무엇인지 참으로 진정한 그런 느낌을 받고 알 수 있는 그런 깊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맹정진하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도 졸지 마시고 망상도 한 번도 피우지 말고 오직 화두에 특별한 그런 정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선자 중에는 화두에 의심이 잘 안 난다. 화두하기가 어렵고 괴롭고 좀 힘이 든다. 또 어떤 분은 화두가 좋다고는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해낼 수 있을까? 참 답답하고 걱정스러움이 많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공부는 흔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공부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그런가 하면 위대한 깨달음을 선사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 돌아가시는 이 생사 문제,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화두선 뿐이다. 그런 말씀도 있긴 한데 수행뿐이다.
그런 말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일주일 후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디에 태어나면 가장 좋은 그런 태어남일까? 삼천 대천 세계를 구석구석이 자세하게 비춰보고 따져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다는 가비르성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맞춤형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아가실 때도 2달 전에 가실 결심을 해서 구시라성에 가서 당신 하실 거 다 하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그야말로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일생을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일대사일년 가장 큰 일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동참하신 것만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으로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화두에 자신이 없고 번외망상이 많은 사람일수록 참고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서 화두 참고법을 확실히 알아서 늘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시고 참선자는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그 공부하는 습관을 잘 익히세요. 그래서 변함없이 늘 일관성 있게 지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나도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나도 깨칠 수 있다. 그런 자신감과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화두를 성실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의심을 일으키면 진정한 의심이 일어나고 그러면 화두를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순이란 화두가 돼요. 화두가 더 깊어지면 아주 상승하고 아주 착착하게 돼요.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편안해. 그런가 하면 아주 또렷또렷하고 분명하게 살아있는 그런 화두가 됩니다. 이 화두가 일상생활에 한결같이 들리는 정도만 돼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뭐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늘 화두가 변치 않고 한결같이 들릴 정도만 돼도 웬만한 분해나 망상은 다 사라져요. 사시다가 보면 어렵다, 괴롭다, 힘드시다, 뭐 별 생각을 다 하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두가 그 정도 되면 웬만한 그런 그 번뇌나 망상이 다 사라져요. 번뇌나 망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편안해. 어디 가나 오나 묘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그 행복을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그런 정도만 돼도 몸도 가볍고 아주 참 새털처럼 가벼울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몸뚱아리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막 붕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계를 느낍니다. 그런 정도가 되더라도 오직 공부를 놓치지 말고 부단히 해나가면 더 아주 오묘한 그런
경지를 느끼게 됩니다. 간화선을 하면 수행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공부가 되지. 즉 일하면서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하겠습니다. 즉 일상이 그대로 공부요. 공부가 그대로 생활이 되는 것이래요. 그러나 간화선은 보통은 참선한다고 하면 주로 앉아서 합니다. 서면 대체적으로 잘 안 된다고 해요. 즉 간화선 외에 여러 선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간화선은 능력만 하면 힘만 얻으면 즉 상승하고 아주 착착한 그런 상태만 되면 언제 어디서라도 무슨 일을 하든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선심을 잃지 않고 생활이 곧 선이요 선이 곧 생활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간화선의 핵심이래요.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닌 제가 수행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바로 간화선이다 하겠습니다. 즉 제가 해서 직업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 복잡하고 다단한 생활을 하는 데는 간화선이 제격이라는 거리. 그 제격이란 말은 힘을 얻고 참으로 화두가 순일하게 상승하고 착적하게 들리는 정도가 되면 일하면서도 즉 주부 같으면 매일 하는 고향을 짓는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가정 청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본다든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면서 늘 선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직장 생활하는 분도 직장에 가서도 직장 일을 충실하게 보면서도 순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선이래요. 그런데 간화선에서 힘을 얻으면 아주 순일하게 되는 그런 정도가 되면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오래도록 하고 많이 하더라도 보통 때 같으면 막 지치고 아이고 색신이야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정도까지 했더라도 별로 피로감을 못 느끼고 어렵다 괴롭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못하고 이런 일대로 잘하면서 즉 돈벌이는 돈벌이대로 하면서 공부는 공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거양득 내지는 또 일거삼득까지도 갖춰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간화선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이 논밭에 나가서 막 힘을 메고 농작물을 가꾸는 그 고된 일을 하는데도 힘이 들려. 힘이 들린다는 것은 힘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 줄을 모르고 수월하게 아주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어른 큰 스님들 중에서는 꼭두 새벽에 날만 뿌옇게 새면 덜로 나갔어요. 덜에 나가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하고 계셨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필요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괴롭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걸 거의 모르고 일할 수 있도록 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간화선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하시는 분도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게 그렇게 하길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또 남방 윗바사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지양해야 불교가 발전하지 않겠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수성하게 실천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총림이라고 종합수도장이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 아주 큰 도량에는 보통 1,500명에서 2,000명, 3,000명, 어떤 곳은 4,000명까지 산 그런 도량이 있다고 해요. 그런 큰 도량에서도 아침, 저녁에는 꼭 좌선을 하고 낮에는 나가서 일하면서 공부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웠을 때인데 그 일도 하고 그렇게 자급자족을 하니까 사찰 경제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불교가 너무 이제 용성하고 크니까 4대 법난이라고 나라에서 간섭을 하고 막 억압을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때 다른 종파, 즉 선종이 아닌 여러 종파는 거의 멸망하듯이 했는데, 선종은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어쨌든 일하면서 정진하고 정진하면서 일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공부가 바로 화두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이 좋고 가정을 위한 일이고 또 직업이라도 괴로울 때는 괴로운데 일을 하면서 관화선이 좀 잘 돼서 일하면서 간화선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가정도 아주 부유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가 하면 오묘한 행복을 다른 분보다도 더 깊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화두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넷째는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니 요새는 100세 인생을 운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00세보다도 더 많이 사는 120세, 140세 그렇게까지도 사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될 텐데, 특히 건전에는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장수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텔레비전도 보니까 건강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대요. 즉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일반 시청자들의 열망이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 프로그램에 좋다는 그런 마음 공부에 대한 그런 노력도 상당히 요즘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용어 중에서도요, 웰빙이다. 웰빙이란 잘 사는 걸 말하죠. 웰타임이다. 잘 살다가 가실 때도
멋지게 잘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새는 힐링이란 말도 많이 유행이 되대요. 마음으로 치유하는 것을 흔히 힐링이다 하는데, 이런 웰빙이나 웰다잉이나 힐링의 중심에는 간화선이 있어요. 간화선이 가장 중심 중에 중심이 간화선이다 하겠어요. 그런 그 웰빙이나 힐링의 원천은 바로 화두선에서 나왔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관심이 요새 뭐 동남아 제국이나 그 선원이 많은 곳일수록 막 공부인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화두선 잘하면 이제 어디 가서라도 당당하게 막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면서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법문도 할 수 있는 것이 간화선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선을 좀 잘해서 선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에도 좋아지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보통 잠에서는 화두가 들리는 그런 상태. 그 비슷한 상태로서는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리는 그런 상태까지 하면 건강은 뭐 자연스러워지고 건강에 대해서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져. 화두에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화두가 순일하게 들리고 순일하게 들리고 고요하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 너무 편해서 막 찝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더 들어가면 더 그런 것을 느끼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다. 그냥 보통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아주 오묘한 말로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 기분의 극치가 바로 극락이라는 거예요. 극락. 부처님 말씀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저 서쪽으로 10만의 국토를 지나야 서방장토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극락세계는 뭐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서도 극락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화두가 잘 돼서 오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거기에서 더 깊어져서 더 그 기분을 확실하게 더 크게 느끼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극한 느낌이다. 지극한 안락이다. 그게 바로 극락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아주 오묘한 그런 정도까지 못 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승하고 착적한 그런 상태까지만 돼도 오장육부의 기능이 아주 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진대사가 막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되면 웬만한 병은 저절로 좋아지고 낫는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면 봄 기운 같아요. 봄이 되면 따스해지고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렇듯이 온 전신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사는 기분도 느끼고. 그래서 이 수행이 참으로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암 같은 그런 아주 지독한 그런 병도 이제 화두관이 잘 되면 화두관으로, 화두의 그 관이 되는 그 관으로, 그 집중력으로 이제 환부를 집중하면 그 환부도 웬만한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낫는다든가 크게 도움을 받는 것은 보통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행을 잘하면 건강도 좋아져서 신라 때나 중국의 그 당나라 때도 그때 벌써 120세, 140세 고 사신 그런 스님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일반인들의 그 나이는, 보통 사람의 나이는 35세 이쪽 저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수행자들은, 공부자라는 옛 어른들은 140세, 120세를 누리셨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세가 기본이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수행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특별함을 느끼고 보통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육체적인 관리와 그 기분과 그런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살면 어떻게 사느냐, 내용물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예. 살기도 오래 살고 사는 그 보람과 기분도 느끼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삶으로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삶 같으면 어디 가도 참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수행을 좀 잘해서 저절로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고 이 사는 곳이 바로 참 낙원이다 라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눈 뜨시자마자 이 자기에게 물어봐요. 자네 청안한가 물어보세요. 아무개 자네, 아무개 너 청안하냐. 청안은 맑을 청자, 편안한 자. 마음이 맑고 육신이 편안하야 늘 물어보세요. 청안하지 않거든 내가 잘못 산다. 청안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수행자다. 그런 생각을 해도 좋겠어요. 청안까지는 그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분은 화두가 되고 있는지 눈 딱 뜨자마자 눈을 살그머니 떠보세요. 그 화두가 있는지 없는지. 화두가 있으면 밥값을 하는 사람이고 화두가 없으면 나는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격하셔도 괜찮아요. 청안까지는 못하더라도 화두가 들려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꼭 되도록 하세요. 눈 뜨자마자 화두가 들려있는 정도 같으면 뜬 상태로 살그머니 일어나서 그 화두를 놓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세수도 하고 볼 일도 보시고 그 화두가 있는 상태를 놓치지 마세요. 가나
오나 앉아나 서나 하루 종일 그 화두를 치지 말아요. 그 화두가 들려있는 그런 상태, 화두가 순이란 그 상태가 되면 마음이 고요해요.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고 편안하다는 것은 웬만한 괴로움은 없어졌다는 거지. 그 괴로움도 없이 편안하고 좀 더 들어가면 즐겁고 기분 좋은 그런 상태로 하루 종일 사시라는 거리. 그거는 수행자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견처는 아니래. 그러나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은, 그 인생은 특별해. 그 요즘 살기가 얼마나 팍팍해. 참 어렵고 괴롭고 텔레비나 이런 매스메디아 보면 참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이잖아요. 리전 투구하는 것 같고 뭘로도 표현이 안 되는 어렵고 괴로운 그런 세상이라. 그런 세상에 괴로움이 없이 어렵다, 괴롭다, 힘드시다 그런 생각이 다 끊치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할 거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그 팔자가 상팔자예요. 서울에 누가 잘 산다,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해도 비교가 안 돼요. 어쨌든 화두가 그렇게까지는 꼭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되거든 부처님한테 따지세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참으로 마음을 대단하게 내면 이 자리에서도 바로 그 이상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나 하루 종일 화두가 없어지지 않고 순일하게 들리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 집에 계시든 절에 오든 뭘 하든 그런 정도가 되면 아까도 나왔지만 이 힘이 생기죠. 정력, 힘을 얻을. 그래서 이 무거운 거 불끈불끈 들고 지고 너무 어렵고 괴로운 일에도 어렵다 괴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싫다는 생각 안 들고요. 즉 인생을 희롱하면서 살게 돼요. 인생을 희롱하면서. 어쨌든 그런 정도 화두가 꼭 들려있는 상태, 하루 종일 화두가 놓쳐지지 않는 상태, 그것도 좀 성성하고 적적한 그런 상태는 꼭 되도록 하세요. 꼭 되도록 해서 어쨌든 서울 한복판에서도 대구, 부산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살면 그분이 상팔자래요. 그거는 못 가도 바꿀 수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그 과정을 다 통과하세요. 자신 있어요? 네. 보자.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렇게는 꼭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절이 좀 복잡할 거래요. 전부 다 포기하고 절에 오려고 하는 분이 많을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화두가 늘 돼서 놓쳐지지 않고 화두에 막 빠져서 기분을 느끼는 그런 정도까지는 꼭 되도록 하시지. 그러면 뭐 괴롭다, 어렵다,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화를 불끈불끈 내고 뭐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런 이야기는 다 옛날 이야기를 내 사전에서는 없어져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질 정도면 사실 참 같이 한 집에 한 이불 속에 사는 분이라도 한 분은 그렇고 한 분은 안 그렇다면 한 분은 천상세계에 가깝고 한 분은 늘 지옥에서 헐떡거리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 어디든 사물을 보든 접하는 곳에서 마음이 편안해요. 별 어떤 어려움,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자연스러워져. 복잡하고 타단한 곳이든 어렵고 괴로운 곳이든 아수라장에서도 막 한가롭고 여유만만해. 큰 나무들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듯이 나 좀 살려주시오 하더라도 그냥 편안해. 그럴 정도로 마음이 지극히 안정이 된다는 거래. 직장일이나 실정인 날만한 일이나 뭐 힘든 일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할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래. 그 싫은 일 기분 좋게 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래. 뭐 사는 곳이 답답하고 궁색해 보이고 그런 곳이라도 그런 그 가족끼리라면 오손도손 싫다 나쁘다 괴롭다는 그런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막 하늘에서도 별을 딸 것 같아. 즉 기분이 막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두가 이제 점점 심오해졌어. 더 깊게 돼서 대무심지에 흔히 들어가야 한다. 대무심지, 아주 무심하고 고요한 그런 경계에 들어가서 드디어 깨치게 되는데 일체 본래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면 심성은 저절로 보게 돼. 일체 티끌에, 본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면 마음은 저절로 보게 된다. 일체 사유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흔히 선지식이다 합니다. 그 선지식이라는 말을 뭐 보통 쓰고 예사롭게 쓰는데 사유심, 본래망상을 일으키면 선지식이 아니라는 거래. 일체 망념을 자제할 줄 아는 분이 부처다 합니다. 이러한 생멸하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흔히 해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자가 마지막 숨이 딸깍 거치는 순간까지 청안하게 살다가 숨을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 분 중에서는 어떤 분은 막 가실 때 호탕하게 웃으면서 가셨다는 그런 선사도 있어요. 가시면서 막 호탕하게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화두는 잘하는 분은 특별함이 있고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단함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는 그 화두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화두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좀 괴롭더라도 거기에 자기를 막 던지듯이 바치듯이 애쓰고 참으로 노력하면 생각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대단함이 있는 것이 바로 화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 행복과 보람을 화두 수행에서 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위 없는 보리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위 없는 보리도, 깨달음의 그 도를 참으로 구하고자 한다면 화두 일구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몸과 마음까지 잊어버린 곳에 이르면 참부처가 여여하게 자색 광명 비추리라. 저 깨달음의 빛이 나를, 저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화두서는 말로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단함이 있고 오묘함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조금 더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공부다 라고 하니까 액면 그대로 옛 어른 스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오늘 멀리서 오셨으니까 특별한 하룻밤이 돼서 화두에서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꼭 느끼시고 내일 출발하실 때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도록 애쓰고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